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수학 강사 차영진입니다. 자, 2026학년도 기출무한적용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출 강의이니까 기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건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답하기 위해서는 기출 공부를 왜 하는 것이냐? 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맨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걸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 기출 공부하는 거예요? 2026 수능 잘 보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야. 자, 2026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거다. 너무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걸 까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기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기출 문제들은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출제된 문제다라는 것이 이것의 정의잖아. 자, 그래서 얘는 우리의 목적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출 공부는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아니다. 자,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공부해 나간다면 이 기출 공부는 목적은 아닐지언정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출 공부를 통해서 사실 엄청난 걸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자꾸 목적처럼 느껴져 버린다. 그럼 여기에 집중하다 못해서 집착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뭐 N회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 하라는 거예요. 이 N회독 등의 숫자 등의 이상한 것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 과목에서는 적어도 뭔가 등급을 결정하는 변별력을 갖춘 문제라고 한다면 똑같은 것이 출제되지 않아요. 2점, 3점을 묻는 간단한 계산 문제조차도 똑같은 것이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이게 이 목적화가 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몇 년도 몇 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몇 번으로 출제됐던 문제고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마치 그것의 풀이를 암기하듯 공부하게 되어버린다면 이날은 내가 그 문제를 보고 그 풀이가 딱 떠오르는 순간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쓸데가 없는 공부를 하게 된 거다. 자, 그래서 이 기출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 첫 번째로는 이 풀이를 암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풀이가 암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풀이가 한 번에 떠오르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미 예전에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술술술 풀이가 흘러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시험날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이 문제를 처음 만났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풀이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밟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이건 이제 내가 풀이 자체와 계산 자체를 그걸 반복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풀이를 찾아 나가는 과정까지를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매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 인지하라는 뜻인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마치 내신 시험에서 이 똑같은 문제를 보면 그럼 그 풀이가 촥 떠올랐을 때 그걸 빨리 계산해내면 점수를 잘 받았던 경험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풀이를 정말로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내가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잘 이용만 하면 이건 매우 좋은 수단이 된다. 거기에서 내가 이 기출 문제를 어떤 지점에 이용을 할 것인가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기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나는 경향성이고요. 또 하나는 구체성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최근에 수능시험 평가원 시험에서 뭐가 나왔고 그게 어떤 풀이를 갖고 있다.
아니라 최근에 어떤 문제가 무엇을 묻기 위해 출제되었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묻고 있었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럼 우리가 다음에 만날 시험에서도 무엇을 이용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무엇을 무한 적용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겠어요. 바로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개념이라는 녀석을 어떤 방식으로 묻고 있었는지, 자, 거기까지를 경향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런 극한값의 존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모 쪽이 0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언제나 존재함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추론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그걸 제대로 했는지를 물어보는 마치 논리적으로 P(Q)이다. 사람이 주어졌는데 이거 동물 맞니? 그럼 동물이라고 한다면 이건 맞니? 이러한 부분을 묻고 있더라 라는 것을 경향성을 살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 이 구체성이라는 것은 풀이 자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를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공부한 개념을 무한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내가 이걸 통해서 공부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특히나 현 교과 과정에서 주어져 있는 기출 문제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공부한 개념들을 묻고자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작은 계산마저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해요. 근데 그 계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풀이를 찾아 나가기 위해 무엇을 독해해내고 무엇을 적용했을 때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소결론을 찾는다. 즉 추론이 되어서 그래서 그 풀이를 내가 찾아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는지, 자, 그것의 예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구체적으로 개념이 문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원이 묻고 있는지를 그걸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개념 적용 능력 자체를 키울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작은 계산부터 시작해서 독해, 추론, 문제를 찾아가는 그 과정 모든 것들이 개념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분석했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물론 적용을 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 여러분은 확신을 얻게 된다. 진짜 그러네?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네. 진짜 그러네?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겠네? 를 이걸 통해서 기준을 잡는 거라고요. 자, 그럼 기출 무한 적용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는 정말 간단하게 짧게 살피면 됩니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 이걸 100번, 여러 번 암기하고 그걸 또 재생하고 또 재생하는 걸 해봤자 실제 시험날 우리가 해야 할 행동, 목적 지점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하지만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이 집중을 해주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재료라는 거. 여기까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026학년도 기출 무한 적용 구성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학 개정 개념 자체가 1호 개정 교과예요. 자, 이것으로 출제된 수능 시험 문제는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무려 5년치가 이 개정 교과와 딱 맞는 것들로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전 문항 플러스 이 개정 교과의 방향에서 함께 공부하면 좋을 문제들 플러스 알파 문제들, 타 기관에서 출제한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등에서 출제를 한 문제이지만 이 개정 교과의 흐름대로 이것과 함께 공부하면 좋을 문제들, 쌤이 선별한 것으로, 직접 선별한 것으로 여기에 좀 더 집어넣어 놓은 것으로 각 과목별로 수원, 수투, 선택 과목 200문제 이상씩을 쌤이 직접 선별한 것 플러스 이 전문항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요. 자, 수강을 할 때는요,
챕터 0와 챕터 1부터 12까지 물론 단원 순서에 따라 이게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개수가. 자, 이것은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중단원 정도의 구분, 학습 목표 정도의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챕터 0는 이것이 바로 경향성을 살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강해야 되냐? 이것은 필수적으로 무조건 전부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면 되는데 우선 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이 부분을 먼저 살피면 2, 5학년도에 출제되었던 모든 문제들을 이 챕터 0에서 경향성과 함께 살피게 되고요. 단순히 문제를 그냥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개념이 문제 안에서 적용되어 나가는지를 최신 경향에 대한 것을 모두 여러분이 익힐 수 있도록 그저 문제풀이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되므로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저 문제풀이 그 이상의 것을 쌤이 당연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긴 이제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이게 단원별 학습 목표별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용별로 하나씩 살피는 것으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구체성에 대한 것을 당연히 기출문제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제다. 그리고 그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제임을 이 1호 개정 개념의 방향성에 맞게 여러분이 해체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반대 과정이 뭐겠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읽어내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될지가 그것의 그냥 역함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직접 적용해 보면서 무한 적용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캐치해 나가는 것이 이제 단원별로 주어져 있는 개념별로 주어져 있는 챕터 1부터 시작해서 이거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습니다. 평균 12개 정도. 자, 이걸 개념별로 살펴보는 것인데 자,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 1은 이 학습 목표를 체크해 보는 것이고요. 각 챕터 맨 앞에마다 실제로 문제화되는 여러분의 중요한 교과 개념의 학습 목표들이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팔로워 강의랑 병행하면 가장 좋아요. 그 부분에 있는 팔로워 강의를 수강하고 그 부분에 딱 맞는 이 기출무한적용의 챕터 부분을 학습 목표를 체크하면서 복습해 나가면서 이것을 진행하면 가장 좋고요. 자, 팔로워와 병행한다. 플러스 하나 더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학습 목표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대표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체크하고 그것이 개념으로 어떻게 문제 안에서 적용되는지 대표 기출 문제에서 쌤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대표 기출 문제 및 거기에서의 쌤의 학습 목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를 설명을 수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남은 문제들을 모두 다 여러분이 스스로 개념을 적용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도요. 개념을 읽어내고 적용하는 부분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멈춰야 돼. 모든 문제에 다 있다. 모든 문제에 이 대표 기출 문제 그리고 팔로워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같이 문제 안에서 뭘 읽어낼 건데? 개념을 읽어내고 뭘 적용할 건데? 개념을 적용하고 그러면 독해, 추론 과정이 완성되어서 그 소결론들을 합하면 새로운 문제도 풀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개념 적용을 무한 적용 연습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이고요. 자, 여기에서 스스로 그것이 잘 되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다. 그럼 맞춤 문제라고 하더라도 강의를 수강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개념 적용을 잘 스스로 해낸 것 같아. 그러면 모두 듣지는 않아도 되고요. 근데 내가 이 부분에서 개념 적용을 잘 해내지 못했나 봐. 그래서 문제를 풀이하지 못했어. 또는 내가 문제를 풀이하긴 했는데 습관적으로 이 문제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서 개념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스스로 잘 모르겠어.
혹은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어떻게 물어보기 위한 것이었는지 내가 스스로 해체가 잘 안 돼. 그랬을 때에는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그래서 이 챕터 제로에서도 여기에서도 쉬운 문제는 안 본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는 쉬운 문제에서부터 다 봤으면 좋겠다. 왜? 내가 스스로 이 부분에서 얻어야 하는 것은 경향성이고 그것의 분석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에서부터 그저 문제풀이 그 이상의 것을 쌤이 모두 여기에다가 담아 두었다고 했어요. 반드시 수강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쉬운 문제 다 풀이하고 다 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이거 어떤 개념을 읽어내고 적용해 나가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분석을 스스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럼 과감하게 수강을 하시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작되는 것이 N회독인 겁니다. 이걸 한번 제대로 해내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늘 거 아니에요. 팔로워를 수강하면서 엔젤을 풀이하면서 실전을 연습해 나가면서 개념 복습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것을 적용해 나가고 해체해 나갈 힘이 점점 더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 조금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이 과정을 해보세요. 그럼 와, 이거구나. 백문이 불여일견. 스스로 안 해보고는 모릅니다. 한 번 더 해보았을 때 아, 선생님 진짜 이거 다시 봤더니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요. 아, 선생님 정말 이 전에 주어졌었던 이 기출 문제들이 모두 이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물어보고 있었네요. 내가 그 문제풀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에 의존해서 이것을 바로 재생해내지 못한다고 가정해도 아, 이것을 읽어내고 적용시켜 나가기만 한다면 그걸 풀이할 수 있는 것들만 출제해 왔네요. 평가원이 믿어지고요. 내가 공부한 개념이 믿어지고요. 차용진이 믿어지고요. 그래서 나의 시험 점수가 믿어진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기출문제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어. 그럼 다시 이 생각을 꼭 해주세요. 기출문제 목적이 아니다. 수단이다. 하지만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